공부를 하면서 미술 관련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미술 감상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술 감상이라거나 미술 감상법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죠. 학교 교육도 그러고 사회 교육도 그러고 대학에서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미술 감상 시간에 미술 감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사를 배웁니다. 좀 묘하죠? 미술사를 배우면 미술 감상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워왔고 한때는 그렇게 이 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만 했지, 미술 감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오늘부터 한 수주간 혹은 몇십 회 가까이 미술 감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됐죠. 한 4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미술만평 39회차에서 64회차까지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민화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지금 한 이야기가 그때 내용을 복원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미술품을 평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술 감상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미술 감상은 예술품을 평가하고 즐기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기고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294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독보 만평이님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미술만평 시간에 미술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미술 감상법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사람들마다 개별의 특성 가지고 개개가 자기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감상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방법도 있다. 미술만평을 하는 박정선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감상을 하고 있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리 밝혀보면서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종은 미술만평을 훨씬 잘 지우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도 이 미술만평 유튜브 구독 숫자가 페이스북 구독 숫자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4,300 정도가 넘어갔는데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활발하고 활달한 예술생활, 미술생활, 화가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풍경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풍경화 잘 팔리지 않죠. 미술전에 그림 그리는 풍경화를 제일 먼저 그리고 정물화를 그리는데 왜 풍경화가 잘 판매가 되지 않을까요? 이유 간단하게 좀 찾아보면 대중이 찾지 않는다는 것과 미술 애호인들이 관심 밖에 존재하는 풍경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또 미술 애호인들이 관심을 찾는 풍경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미술품이 잘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 보통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야 비싸거나 예쁘지 않기 때문이겠죠. 또 여기다가 미술 애호인이 잘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화가의 철학이나 사회적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림이 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개념 있는 풍경화를 그리는 이들이 잘 없거나 아트페어나 미술시장 현장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옛날 그림은 많이 있습니다. 풍경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은요, 미술만평 39회차를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고 나서 지금 오늘 방송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요, 화가들은 왜 풍경화를 그릴까요? 사진을 찍어도 되고 직접 가서 볼 일을 굳이 사진으로 찍어다가 그것을 보고 따라 그리는 걸 왜 할까요? 자연의 색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감색으로 표현 가능한 색만 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경화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도가 어떠하고
소실점이 어떠하고 수평구도 느낌이 어떠하고 수직구는 어떠하고 이런 이야기 저는 미술 감상, 풍경화 감상 하등 쓸 데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전공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그림 그리면서 뭐 저기 소실점, 수평구도 수직구도 할 것도 아닌데 이런 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그러려니 하지만 그것은 미술 감상에는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감상자 입장에서 그런 그림을 왜 그렸는지, 그린 의도가 무엇인지, 그 화가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적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풍경화에 대한 개념은 슬쩍 알고 넘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풍경화를 그리든지 지금 주변에 많이 그려지고 있는 풍경화는 일제감정기를 거치면서 사회에 대한 혹은 사람이나 환경 등에 대한 좋고 나쁨이나 여타의 감정적인 것을 그리지 못한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때는 그랬죠. 이 일제강점기 때 감정을 그리고 그러면 독립투사가 돼버리고 박해를 받고 했었죠. 해방 후에 사회 환경을 그리거나 사람 사는 세상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되기 쉬운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 시장 아니면 우리나라 미술 교육에서 풍경화라고 하는 것은 인물화도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로 산으로 나가서 아름답다, 좋다, 행복하다 등등이 눈에 보기 좋은 그림들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기분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물 맛이라고 풍경화 맛, 요화 맛, 나무 맛 이렇게 맛으로 좀 표현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풍경화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오치균이나 황재영 같은 분들의 작품이나 여타의 좀 사회적 작품들을 보면요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서는요 민중미술이니 뭐니 해서 일반적 대중의 일반적인 시민이 수용하기는 다소 좀 과격한 그림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 좀 정서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풍경도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서사적 형태의 서사적 환경에 풍경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많이 비싸죠. 현재 미술시장에 일반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젊은 화가들이 그러한 개념이 있는 풍경을 잘 그리지 않죠. 최근에는 캐릭터니 뭐니 만화니 팝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아니면 자연 환경적으로 눈을 잘 돌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간혹 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좀 숫자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풍경화를 그리는 것이 예술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풍경화를 감상할 때 왜 집을 그렸고 그 집을 그린 방식이 어떠하고 배경이나 나무나 풍경 그림에 들어있는 사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풍경에 있는 집이나 나무나 산이나 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기타 등등의 것들과 대화를 시도해보자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서 예쁘다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좀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화가가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가 거기에 내 맘대로 의도적으로 스토리를 넣어보자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풍경화 감상의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보고 예쁘네 이거에서 좀 벗어나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거실 벽면을 장식하는 그림도 많습니다. 풍경하는 그림 많죠. 장식하고자 하는데 굳이 예술이 어떠하고 화가의 철학이 어떠하고 그런 거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중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식만 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유적인, 사의적인, 세계관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상태가 좋아서 장식을 하겠다는 것과 별개의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쁘면 그만이죠. 예쁘다는 것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죠. 옛날 EBS 텔레비전에 등장하였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밥 아저씨 있죠. 그림 잘 그리는 참 쉽죠. 이런 멘트 많이 했던 그런 형태의 그림이면은 그냥 화장실 아니면은 식탁, 벽면, 아이들 방 장식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감상자 입장에서 밥 아저씨의 작품과 다르지만 비슷한 아무 생각 없는 풍경화와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배양하면은
풍경화 감상의 끝이 아닌가 싶어요. 이놈과 이놈 다르더라, 종류가 다르더라, 서사적이더라, 아무 생각 없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야기를 담아보면 됩니다. 왜? 어떤 이야기, 내 이야기를, 감상자가 내 이야기를 그 그림이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체로서의 풍경화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시험 계속 되겠지만요, 정보라나 인물과 비슷하게 접근하겠지만 풍경화를 감상할 때 어느 지역, 어느 곳을 어느 곳을 그린 풍경인가는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풍경화에 사람이 등장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뭐 소거나 뭐 돼지 등장해도 상관없습니다. 풍경화와 풍속화는 다르다는 것과 예술품을 살 것인가 장식품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분점만 만들어내면은 감상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풍경화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39회차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오늘 두서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9회차 연결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